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오늘 뜨거운 응원 속에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가채점 이후 입시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수능의 난이도와 또 입시 전략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 소장,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능은 학생들이 봤는데 저희도 좀 같이 후련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수능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문도 짧아졌고 초고난도 문항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쉽게 나오면 변별력 확보에 좀 문제가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난도를 얘기할 때 지난해와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쉬운 건 분명한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무작정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한 난도로 내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별력이 있는 수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학 영역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이라든지 올해 9월 모의고사랑 난이도가 비슷했다라는 평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위권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무슨 뜻일까요? 수학도 지금 특히 문과 수학은 저희가 종로학원에서 지금 분석해 보기로선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다. 어려웠다. 네, 수학 나형 같은 경우가 작년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88점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시험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강사분들이 1차 스크린 했을 때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면은 문과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과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등급 커트라인은 92점 정도 됐었는데 전년도 수준이랑 거의 비슷했다. 그렇다면은 이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좀 전년이랑 좀 비슷하게 좀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수학으로 봤을 때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돌아온 수험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반응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수학은 어려웠다. 다음 이제 영어 영역인데 이 부분은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내지 않을까라는 경향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난해 경우에는 예상 밖에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지난해 평가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쉽게 내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만점자가 한 5점 몇 프로 정도, 3%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6%에서 한 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확실히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임 소장님? 영어가 전년도에 5.3%, 90점 넘는 학생이에요. 90점 넘는 학생이 5.3%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상대평가 방식에서도 90점이 넘는 학생들은 5에서 10%대 정도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절대평가제로 전년도 그 5.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는데 금년도가 전년에 비해서 일단 쉽다라고 하는 반응은 저희 그 강사분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쉬운 정도가 결코 중위권 대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1등급 90점 넘는 학생들이 평소 어려워했던 어떤 빈칸 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쉬워졌기 때문에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2등급과 3등급 대 학생들은 결코 학생들이 잘 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지문의 길이라든지 여타 어떤 그 문제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쉽게 정답을 고르기에는 어렵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영수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어려운 수능은 아니었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론이 되는데요. 탐구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올해 수능 난이도를 한번 평을 들어볼까요? 먼저 이 소장님. 우리가 이제 난도 얘기할 때 주의할 것은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또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고 강사나 교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작년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가 쉽게 느껴지는 거지 객관적으로는 쉬운 게 아니다. 아까 수학도 88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탐구도 아직 문제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아니면 그 수험생들이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탐구가
그냥 평이하다는 얘기 속에서도 지구과학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지금 애들이 하고 있어서 지구과학이. 그건 실제로 성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지가 공개된 다음에야 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사님께서도 한번 분석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국어, 영어, 수학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이제 쉽다라는 얘기가 국어, 수학, 국어하고 영어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전년도가 원체 어려웠기 때문에 예. 절대 쉽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이 될 수 있고 예. 수학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좀 더 어려웠던 경향도 나타났다라는 거. 탐구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그 9개 과목 중에서 무려 6개 과목이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일단적인 예상인데 일단 8시 이후에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면 아마 이제 분석은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8개 과목 중에서 물리 1, 2만 100점 만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어서 나머지 과목 좀 다소 어렵게 출제됐던 예. 거죠. 그러면은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일단 예측이 된다. 예. 그리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반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처럼 어느 정도 변별력은 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금년도 수능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쉬운 수능은 아니었다. 예. 근본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어떤 노력들이 어느 정도 좀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탐구 영역은 또 살펴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으로 평을 해주셨고요. 수능 출제본부가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를 했고 EBS 연계율도 예년처럼 70%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학생들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침에 발표하는 출제위원장의 그 멘트는 매년 똑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나온 것처럼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히 반영, EBS 70%. 근데 애들은 70%를 느끼죠. 느끼는데 못 푸는 겁니다. 이거 EBS 교육에서 봤는데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연계율하고 실제 난도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약간 변형하거나 비슷한 소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느끼지만 못 푸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EBS 교재 70% 연계하고 수능 난도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결시율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시율이 증가를 하면 수시에 좀 응시한 학생들은 상당히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시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좀 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1교시가 또 어려웠을 경우에는 2교시, 3교시 아예 수능 시험장에서 나가는 학생들도 많았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올해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수능 준비를 소홀히 했던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수능 준비를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했던 학생들은 재수생들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를 충족을 했던 학생들은 논술이라든 이런 전형들에서 그 재수생들이 가능성이 높고 또 정시는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어떤 결시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주로 수시 내신 위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전달이 되는 거고 또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소 시험을 좀 잘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준비는 소홀해졌다. 그리고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만큼 수능 점수를 잘 봤을 경우에 중상위권 대학의 어떤 그 진입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제는 정시냐 수시냐 이제 전략을 짜야 될 텐데 두 분은 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좋을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부터. 수능 끝나고의 전략은 그냥 똑같습니다. 예. 첫째는 내일 모레부터 실시되는 대학별고사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근데 예. 그 전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냉정한 가채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틀리게 해서 좀 박하게 채점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등급컷 나온 걸 가지고 참조를 해서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거냐 말 거냐의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예. 저는 뭘 당부하고 싶냐면 그 커트라인이 제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시험 보러 갔으면 좋겠다. 아하.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예. 자기 채점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년에 또 한 번 더 할 기회가 생기면 올해 이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가라 그래도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도 뭐 저 소장님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고 오늘 저녁에 당장 내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미리 좀 속단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예. 우선적으로는 등급 기간 입시 기간별로도 예측치가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다소 못 맞췄다 하더라도 한번 또 나머지 다른 대학의 어떤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특히 수시에는 적극적으로 조금 임하는 자세. 그러니까 논술이라든지 남은 면접 일정에 쉽게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알겠습니다. 시간 이만기 유해교육평가연구소 소장 또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